유산균을 먹으면 장이 건강해진다고 해서 먹었는데 이게 웬걸? 설사만 하셨던 분들 있으시죠? 유산균 아무거나 먹으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장이 안 좋으셔서 드신 분들은 더욱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 유산균이 어떤 균주로 만들어진 것인지, 그리고 그 배합은 어떤지에 따라서 내게 맞는 유산균이 있고 아닌 유산균이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제게 맞지 않는 유산균을 먹고는 정말 심한 설사와 복부 팽만이 있었던 사람이었다 보니 여러분의 마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사람이었다 보니 유산균 균주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장이 안 좋은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유산균을 골라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다뤄보려고 하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로 유산균 섭취량을 조절해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유산균은 많이 먹을수록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과도하게 드실 경우에는 오히려 장내 균형을 깨트릴 수가 있답니다. 처음엔 소량으로 시작해서 나의 몸 상태를 확인해 가면서 섭취량을 천천히 늘리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제 경험상 한 번에 너무 많은 유산균을 먹은 경우에는 장이 깜짝 놀라서 되게 격한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섭취량을 조절하기 이전에 한 캡슐에 얼마만큼의 유산균이 들어가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균주의 함량이 50억부터 500억까지 정말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처음 드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50억에서 100억 사이에 균주 함량을 보장하는 유산균을 드셔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만 50억보다 낮은 제품들의 경우에는 효과가 조금 너무 미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기가 좀 어렵고 50억에서 100억 그 사이부터 시작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게 맞는 균주를 선택해야 돼요. 유산균은 종류와 배합에 따라서 우리의 몸에 주는 영향이 정말 달라져요. 어떤 균주는 나에게 딱 맞아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반대로 맞지 않는 균주는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약하거나 민감하신 분들에게는 특히 말씀드릴 균주가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장이 약하신 분들은 꼭 이 유산균 5가지는 체크를 해보시기를 추천드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러스라는 균주입니다. 소장에서 천연항생제를 만들어서 유해균 성장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균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피도박테리움 룽검,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설사, 장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유산균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락토바시러스 가세리. 락토바시러스 가세리는 복부 지방 감소와 체중 감량에도 효과가 있는 유산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나아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개선에도 효과적이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락토바실러스 남로서스라는 유산균입니다. 해당 유산균은 내산성이 강해서 장내 정착력이 높아서 유해균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막아줄 수 있다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비피도박테리움 브레베. 비피도박테리움 브레베는 장 운동을 개선하고 배변 활동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대장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5가지 균주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아래에 설명글에 적어 놓을 테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산균 제품을 선택할 때 이런 균주를 포함한 제품을 찾아보는 것을 정말 중요할 거예요. 라벨도 찾아보고 서치도 해보면서 이 유산균이 정말 내가 원하는 균주가 들어있는지를 꼭 체크해 보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균주가 들어간 유산균을 일일이 보고 찾기란 정말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성비 또한 고려한 제품들을 이렇게 비교한 영상들을 아래 고정 댓글에 제가 기입을 해 두었습니다. 찾아보시기가 조금 번거로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서 어떤 유산균이 이 5가지 유산균을 포함하고 있는 유산균인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적응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유산균을 초기 섭취할 때는 장내 환경이 변화하면서 가스, 팽창, 묽은 변같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정상적인 과정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적응기를 지나고 나면은 이런 증상이 사라지고 정상변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런 증상이 2주가 넘게 지속이 된다면 당연히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겠죠. 저는 실제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인해서 대장 내시경까지 받았을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거의 6개월가량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고 입원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시중에 있는 유산균도 정말 많이 먹어본 것 같아요. 그런 유산균을 먹어보면서 저 스스로가 한번 테스트가 돼보는 그런 마루타 과정들을 거치면서 나온 제가 했던 과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뢰를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저의 그런 시행착오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직접 해보고 정말 좋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려드려 보았어요. 이처럼 유산균은 아무 제품이나 아무 방식으로 섭취를 하면은 오히려 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보니까 여러분의 몸의 상태와 잘 맞는 유산균을 선택하시고 섭취 방법을 조절하시면서 건강한 장 환경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가져다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